안녕하십니까. 저 주식회사 로터스의 김도형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는 수의학적 지식과 경험,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신약개발 컨설팅을 도와주고 있는 비임상 CRO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저희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는 동물 바이오 기업인데요. 저희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는 신약개발 컨설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비임상 CRO 및 랩 컨설팅 사업입니다. 또한 저희가 향후에 안정적인 수익 외에도 향후에 저희 신산업 동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산업이 동물 바이오 산업인데요. 동물 바이오 산업이라 하면 동물용 의약품, 펫푸드, 동물용품 등과 관련된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임상 CRO와 랩 컨설팅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요,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국내 제약회사들이 제네릭 약품 기반으로 성장 전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국내 제약회사의 오픈 이노베이션과 신약바이오 벤처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부분의 그 신약개발 중심으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좀 보시면 신약개발로 탈바꿈했다는 것이 로터스의 비임상 CRO 및 랩 컨설팅의 성장의 원천이 되는데요. 제네릭 약품의 경우는 제네릭이라는 건 말 그대로 유효성이 검증된 약물을 도입에다가 시장에 내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효성은 이미 검증된 약이죠. 그렇다면 그 이후의 스텝은 독성 시험과 임상 시험만 하면 상품성이 있어집니다. 하지만 국내에 있는 제약바이오들이 신약개발로 모멘텀을 바꿨기 때문에 신약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MOA, 그 약의 기전이 잘 밝혀지고 그 약이 유효질환에 효과가 있는 점들을 검증한 다음에야 독성시험, 그 다음 임상시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는 그 점에 있어서 그 앞선에 있는 신약개발에 있어서 유효성 시험을 검증해주는 동물시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바이오 벤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바이오 벤처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바이오 벤처들이 약물을 가지고 어떤 실험을 하게 되고요. 계속 실험 성과가 좋으면 투자를 계속 유치하게 되죠. 투자를 유치하면 바이오 벤처들은 나름대로의 실험실을 갖추려고 또 합니다. 내부에 인하우스의 실험실을 갖추려고 하는 니즈가 또 생기는데 처음부터 본인들의 실험실을 세팅하려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로터스의 경우는 기존에 동물 실험실과 인비트로 실험실, 실험하는 방법들을 이미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분들, 바이오 벤처들의 인하우스에 있는 실험실을 세팅하는데 좀 컨설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하게 된 사업이 시설, 그 다음에 장비, 인력, 거기에 들어가는 실험 방법들을 컨설팅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시설이나 장비는 저희가 유통하게 됐고요. 유통해서 이 영업이익을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인력이나 시험 방법 등을 컨설팅하면서 어떤 컨설팅에 대한 피를 받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득을 낳게 됩니다. 또 여기서 저희가 바이오 벤처들이 그런 식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면 그분들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인하우스에서 쿠킹하게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좋은 성과물이 있는 파이프라인을 다시 저희와 같은 비임상 CRO에 외주를 주게 됩니다. 아웃소싱을 주게 되죠. 그렇다면 바이오 벤처의 성장은 계속 저희와 공유되어 가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저희가 하고 있는 동물 유효성 시험 평가와 랩 컨설팅 부분은 서로 상호 보완돼 가면서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동물바이오 기업으로서 향후 하겠다는 말씀드린 거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는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 주변에 동물을 많이 키우시는 분도 늘어나실 거고요. 그 다음 지나다니다 보시면 좋은 상권에 스타벅스가 좋은 상권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가 말하기에는 동물병원이 있는 상권은 아주 좋은 상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만큼 반려동물이 굉장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누구보다도 반려동물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와 니즈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저와 정인성 대표, 각자 대표로 있는 정인성 대표가 수의사이고 동물병원 현업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저도 동물병원 운영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펫과 관련된 용품, 영양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걸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향후 우리의 회사의
기업 가치는 뭘로 영향을 받을 거냐 했을 때 동물 바이오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설명드리면 이제 왼쪽에 계시는 정인성 대표와 저는 학교의 선후배 관계였고요. 학교에서 만나서 세상이라고 하고 이게 사업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가 만났고 현재 정인성 대표는 동물병원을 한 10개 정도 서울에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동물병원이라 하면 그냥 기존에 있는 알고 계시는 지나다니다 보시는 동물병원은 아닙니다. 거기서 진단이나 수술적 처치나 처리가 잘 안 되는 난치성 질환이나 좀 어려운 질환들을 수술해주고 고쳐주고 진단해주는 큰 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에서 말하는 종합병원, 대학병원급의 동물병원을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고 한국에 그런 개념의 동물병원을 처음으로 도입한 수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처음부터 저희가 비임상과 그러면 동물병원이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셨을 때 저희가 이 사업을 가져가게 된 계기가 유효성 동물 실험은 동물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픈 동물을 만들어서 약을 먹여서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픈 환자를 이해하고 치료하고 하는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환자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임상 시야로의 기존의 비임상 시야로에 있는 수의사와는 좀 차별성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물병원과 연계하게 된 거죠. 동물병원에 있는 큰 병원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전문적인 인력과 전문적인 시설, 장비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큰 동물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놀라울 정도의 장비와 인력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 장비와 인력을 저희가 비임상 시야로에 접목시킨다면 아주 좋은 성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저희 사업에 딱 맞아떨어져서 비임상 시험의 유효성 동물 시험의 시장을 저희가 리드그룹으로서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구리에 5명에서 처음에 창업을 했고요. 현재는 2019년도 100여 명 정도의 임직원이 송도, 신도시와 그 다음에 구리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20, 30% 정도 매년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20, 30%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꾸준한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들을 도와주면서 거기에 나오는 반사이익을 가지고 저희는 회사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저희 회사의 사업 기반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연결생 대표를 포함한 저희가 2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는 VS팜과 하나는 세롬바이오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VS팜은 반려동물의 동물의약품을 동물병원에 동물약을 납품하고 있는 도매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700여 개 국내에 있는 동물병원에 반려동물 의약품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회사이고요. 세롬바이오는 CRO,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동물실험기관이나 정부출원기관이나 제약회사의 실험실에 필요한 물품, 동물, 기구 여러 가지들을 납품하는 도매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개의 유통망을 가지고 저희가 향후 넥 컨설팅과 동물 바이오 산업에 필요하다 싶어서 유통회사를 저희 자회사로 가지게 됐고요. 작년에 370억 정도의 매출을 했고 올해는 420억에서 450억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70억 정도로 기대하고 있고요. 아까 앞선 장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개별로 따지면 올해는 320억 정도의 매출로 영업이익은 6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동물바이오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성장 이용에 처음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VS팜을 통해서 이미 동물바이오에 진입을 했고 그다음에 일부는 쿠팡을 통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부터 매출이 나기 시작했고요. 올해도 아마 매출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 아마 상장 이후에는 언제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건데 저희 제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성장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이야기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바이오벤처가 설립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물질을 몇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 유치를 하게 되죠. 그럼 투자 유치를 하면 돈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 아이디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러 시장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찾아오는 서비스가 저희 로터스의 유효성 동물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물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한 다음에 그 약물이 효과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최적화가 될까지를 검증하는 게 동물 유효성 동물 비임상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통과하면 복성과 임상 시험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벤처가 계속 늘어나면 저희의 고객은 계속 늘 거고, 걔네가 파이프라인을 늘리면 저희의 수주도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또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넥 컨설팅 사업 분야도 똑같습니다. 그네 회사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인하우스에 실험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를 외주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인하우스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면서 안에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중에 좋은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실험실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관여하고 그다음에 컨설팅이 준다면 거기서도 영업이익이 물론 남겠지만 걔네들한테 좋은 관계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유하고 영업을 한다면 이런 실험은 우리한테 줘보세요라고 하고 영업이익이 돼서 다시 아웃소싱을 주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공정관계가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네 회사들이 똑같이 신약벤처는 뭐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도 있고 다시 또 파이프라인이 망해가지고 또 다시 새로운 걸 도입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제약의 바이오 벤처들은 줄어들지는 절대 않을 거다라는 저희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제약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회사도 기존에 잘 팔고 있는 약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약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장은 계속해서 동물실험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국내 대형 제약회사는 현재는 동물실험실 안에다 일부 세팅을 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동물실험실을 인하우스에서 대형 제약회사가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그 동물실험을 하는 건 사실 3D 업종이라서 밤에 약 줘야 되고요, 주말에 와서 똥 치워야 되고요, 주말에 약 줘야 됩니다. 그걸 누가 어떤 연구원들이 그걸 하겠습니까? 그럼 전문기관인 저희와 같은 CRO 기업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업체인 저희 같은 회사가 담당해 준다면 서로 공존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할 점은 저희가 동물 바이오라는 산업은 이 분야에서 저희가 힌트를 얻었고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비임상 시험이 완료됐다라고 하면 동물 유효성 시험이 확인이 됐고 동물에서 효과가 확인이 됐고 독성 시험이 완료됐다는 것은 그 약을 먹어서 동물에서는 부작용이 없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임상 시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임상 시험의 성공 실패는 바이오 벤처의 몫이고 그 앞단에 있는 비임상 시험의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는 반려동물 시장과 접목을 하겠다는 게 저희 회사의 컨셉입니다. 반려동물에서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가 물론 필요합니다. 현재는 전문 의약품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하나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더라도 그게 동물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 시장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누군가 선두주자로 나간 사람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글로벌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화이자에서 만든 조에티스라는 회사에서 아토피 치료제 주사제를 하나 개발해가지고 동물용 신약으로 개발해서 한 해에 한 1,00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으로 가는 과정 중에 나온 아이디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하겠다고 만든 게 저희 회사입니다.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동물용에 접목을 하겠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필드에서 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약이 필요하고 이 신약의 일부가 어떤 약으로 가면 성공할 수 있겠다는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을 실제 하고 있는 것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는 현재는 매출은 비임상 CRO의 동물 실험 대행과 넷 컨설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가장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비임상 CRO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비임상 CRO라 하면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캐몬이나 바이오톡스텍이라는 회사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캐몬과 바이오톡스텍과의 회사와의 저희 회사의 차별점은 뭐냐면 실험하는 그 본질이 다릅니다. 두 회사는 독성 시험을 위주로 합니다. 저희는 유효성 시험을 위주로 합니다. 두 개의 차이라 하면 20페이지 보시면 유효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픈 동물한테 만들어가지고 그 약을 먹였을 때 그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의 가능성을 보는 시험입니다. 그 가능성이 없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약이 효과가 없는 약을 그냥 컴파운드 가루를 먹었다고 해서 신약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임상 3상 실패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 갔는데 임상 3상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효성 시험이거든요. 유효성이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임상으로 넘어간다면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두되고 있는 동물 실험에서 중요한 실험은 독성 시험이 아니라 유효성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성 시험은 정상 동물한테 많은 양을 먹여가지고 그 약이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실험입니다. 정해져 있는 실험 프로토콜대로만 하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프로토콜은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지정한 기관, GLP 기관에서만 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단가, 수가도 거의 표준 수가로 정해져 있습니다. 13년 전만 해도 국내에 유효성 시험을 해줬던 기관은 거의 없었고요. 일부 독성 기관에서 조금 했던 거가 있었고,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정부치료기관에서 그 역할을 했었고, 대부분 해외로 나갔던 거죠. 그걸 보면서 유효성 시험은 내가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과 소통하고 거기서 수가를 창출할 수 있겠다는 게 저희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효성 시험 말 그대로 쥐부터 시작해서 토끼, 개, 돼지, 원숭이까지 다양한 동물로 실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물질 가지고 독성 시험은 하나의 세트의 실험을 해야 된다면 그 앞선에 있어서 하나의 물질 가지고 다양한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이끌어내고 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고 독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효성에서 성공한 것만 독성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장 규모로 따진다면 유효성이 훨씬 크게 된 거죠. 그러면 이익 측면에 있어서 독성과 유효성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효율성에서 차이 때문에 영업이익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독성 시험의 경우는 정해져 있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실험실 안에서 하나의 실험만 할 수 있습니다. 랩트 실험을 한다면 그 하나의 시험 번호를 받으면 그 하나의 실험을 할 수 있지만 유효성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공간에 저희가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개의 시험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시험에 영향이 없다면 여러 개의 실험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규제의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또 독성 시험의 경우는 QAU, 시험 부서, 여러 가지 부서가 나눠져 있는데 QAU는 QAU 업무만 해야 됩니다. 인력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각자 다른 부서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효성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쥐 실험을 하는 사람이 개 실험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력에 있어서 효율성 있게 회사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럼 인력과 시설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단적인 예로 제가 실제 경험을 독성 시험 기간에 해봤기 때문에 뭐냐면 독성 시험은 어떤 실험을 하려면 인력이나 시설, 장비들이 내부에 꼭 셋업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구축을 한 상태에서 실험을 할 수 있지만 유효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동물병원의 네트워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동물병원에 있는 전문적인 수의사나 시설, 고가의 시설이나 장비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기회비용을 드릴 필요가 없이 시행착오 없이 써보고 괜찮으면 사게 되고 써보고 효율성이 있으면 구매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성은 사실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동물 실험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효성과 독성의 차이는 약간 거기서 이익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앞선으로 넘어가서 14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오벤처의 성장은 계속해서 실험실을 가지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컨설팅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이 난다. 저희가 영업 전략으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 우리도 너한테 뭔가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물 바이오 산업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임상 CRO를 하면서 나온 성과물을 가지고 동물 바이오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상장 이후에 이거를 하겠다고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죠. 뭔가 상장을 위해서 새로운 걸 좀 꾸미려고 하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매상 유통 구조를 이미 잘 짜놓은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반려동물 의약품, 반려동물 사료, 용품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VS팜을 통해서 저희 자회사를 통해서 유통을 하게 될 거고요. 저희가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희 정 대표님께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이나 동물병원의 체인을 통해서 유통을 할 생각입니다. 또 저희가 쿠팡을 통해서 지금 쿠팡의 PB 상품이라든지 용품, 사료, 간식들을 이미 저희가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제품이 나오거나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온오프라인에 충분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좀 정리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무엇보다도 실적이 중요하실 겁니다. 영업이익이 얼마나 날 거고 향후 올해는 어떻고 내년에는 어떨 거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임상 시야로 동물 유효성 시험 평가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는 작년에 140억 정도 했고 올해 한 160억에서 180억 정도로 성장합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 랩 컨설팅 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그다음에 시설 장비 인력 컨설팅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140억 정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 160억에서 180억 정도 합니다. 동물바이오는 작년에 제가 80억 정도 있고 올해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내후년에는 아마도 내년에는 더더욱더 많은 성장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업이익으로 따지자면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CRO의 부분은 30-40% 정도 영업이익이 나고요. 랩 컨설팅은 10%, 동물바이오 10% 정도의 영업이익이 납니다. 향후에 아마도 CRO나 랩 컨설팅 기존 그대로 영업이익을 유지할 거로 기대하고 있고요. 동물바이오는 10%가 아닌 저희 제품이 나온다면 이보다도 좀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바이오 벤처들이 생기고 있어서 그 시장을 보고 저희와 같은 비슷한 업무를 하겠다고 뛰어드는 소규모의 어떤 동물 CRO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걔네들도 마찬가지 한 10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걔네들이 쉽게 뛰어들 수 없는 이유가 저희는 이미 7년 동안 많은 레퍼런스가 쌓였고 시설과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신생업체가 자본 없이 들어오기는 되게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유효성 시험은 사실은 전문적인 의료기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실험인데요. 그런 전문적인 의료기기를 처음부터 셋업하기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빚더미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지 못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누구보다도 7년 동안 오랫동안 한국에서는 그래도 제일 오래됐으니까 오래됐다고 말씀드리는데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유한양이 최근에 비알코성 지방간 라이센스 아웃했지 않습니까? 그 실험 저희가 했습니다. 동물 실험. 그렇다면 후발주자들은 물어보죠. 유한양이 그 실험 어디서 했어? 라고 물어보면 노토스에서 했다고 하면 다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해본 사람이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쉽기 때문에 그냥 따라오는 후발주자들의 바이오벤처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저희 또 하나의 장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임상수의사의 네트워크, 임상수의사의 시설 장비를 저희는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네트워크이고요. 그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동물병원 아까 10개 말씀드렸는데 10개 안에 수의사들이 한 100에서 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100에서 200명 정도의 수의사들 중에 일부는 내과, 외과, 안과, 치과 각각의 해당 질환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유효성 실험은 사실은 전체적인 수의학 전반적인 걸 이해하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질환을 잘 알아야 되는 수의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저희가 퀄리티 있는 데이터를 내고 퀄리티 있는 실험 디자인을 해주는 게 저희 회사가 국내 시장에서 지금 현재 각광받고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2012년도에 회사가 만들어졌고 처음에는 저희도 굉장히 고전했죠. 왜냐면 저희 거래처들이 새로 생긴 업체한테 니네한테 뭘 믿고 맡겨라고 했을 때 한 1년 정도 매출이 별로 없었지만 그 다음에 맡겨봤더니 괜찮다라는 입소문이 탔고 현재는 저희 회사의 주요 고객은 상위 그룹의 대기업 제약회사들이 지금 랭킹에 있습니다. 뭐 유한양행, 대웅제약, 종근당, 최근에 들어서는 LG화학이 저희 회사의 큰 3위 안에 들어있는 매출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네들이 저희의 매출론이 되는 거 안정적이게 됐다는 어떤 장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대형 제약회사에 있었던 임원이나 거기에 있는 R&D 연구 인력들이 나와서 대부분이 바이오 벤처에 합류합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에서 써봤던 경험이 있고 좋은 인식이 있다면 나와서도 당연히 저희한테 연락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약사나 뿐만 아니라 바이오벤처들, 대학교, 연구소 이런 회사들이 이런 기관들이 저희의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향후에 저희 동물바이오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바이오벤처들이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요. 뭐 신약 중에 케미컬도 있고 천연물도 있고 바이오의약품도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의약품, 케미컬, 천연물 이 모든 제품을 동물용 의약품으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가서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중에 난치병 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노령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혹시 죄송한데 뭐 손을 안 드시겠지만 동물 키우시는 분 계시면 한번 동물 직접 키우시는 분 계시는가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적네. 역시 엘리트들은 동물 잘 안 키우시더라고요. 네, 농담이었고요. 근데 저희가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 제가 동물병원에 있을 때는 어떤 생각으로 동물병원에 했냐면, 동물병원에 환자 13년 전에 10년 전에 제가 동물병원에 있을 때는 환자가 오면 이 환자한테 제가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일까를 고민했을 때가 500만 원이었거든요. 한 번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 500만 원이면 나는 그날 성공한 거야. 나는 이 보호자를 잘 꼬셔서 진료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 병원에 가보시면 꼬신다는 표현은 이제 물 건너갔고요. 정말 제 지식을 잘 팔아가지고 이분들한테 치료가 잘 되는 치료제와 치료가 잘 되는 수술법을 제공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거는 요즘은 일도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면 1,000만 원, 2,000만 원 충분히 내는 거죠. 줄기세포 한 번 맞는데 예전에 50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내려갔죠, 오히려. 근데 대중화가 됐다는 거죠. 이렇듯 저희가 필요한 질환들에 대해서 어떤 약이 필요한지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들도 분명히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겁니다. 사람에서 치료약이 없는 약입니다. 그거는 동물한테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질환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런 약들을 해보겠다는 거고요. 아토피 치료제 사람에서 약 없죠. 지금 뭐 항체의약품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데 그 약이 효과가 되게 좋다고 나오는데 동물병원에서도 마찬가지 아토피 치료제 나오면 대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에티스에서 1년에 1,000억 팔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한 치료제가 아니고요. 가려움증을 없애고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인데요. 한 번 맞을 때마다 100만 원이거든요. 굉장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는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저희는 그런 아이디어를 글로벌리하게 판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신약 후보 물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바이오벤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비임상 시야를 하고 있는 랩 컨설팅을 하고 있는 영역은 꾸준히 증가할 거다. 문제없이 5년에서 10년 정도는 꾸준히 증가할 거라는 게 저희 기대감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1년도에 5명이서 불의에 처음에 회사를 만들었고요. 현재는 올해 100여 명 정도의 임직원이 송도 사업으로 이전했습니다. 송도는 2,000평 정도의 사업을 완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이사했고요. 저희가 송도에 간 이유는 송도가 바이오밸리를 형성한다고 계속해서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바이오벤처를 계속 유치를 하겠다는 거죠. 바이오벤처가 유치가 되면 당연히 가까운 데에 이제 의뢰를 하게 되겠죠.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송도의 경제사교육청에 가서 계속 요청하셔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벤처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계속해서 영업으로서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셀트리온, 보로노이, SCM 생명과학 이런 회사들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로노이는 뭐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바이오벤처 중 1조가 넘는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수주를 주고 있습니다. 효과 간단히 말씀드리면 효과 되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큰 고객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사실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비용의 문제이다기보다는 임상시험에서 실패하면 엄청난 손해지 않습니까? 유효성 시험은 그에 비하면 되게 소규모의 비용을 투자하는 건데 거기에 굳이 비용을 아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하는 기간이 생긴다고 한다면 굳이 비용을 아껴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회사는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레퍼런스가 많이 쌓이게 되고 잘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신약 개발하는 회사의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가가 공모 이후에 자금 가지고 뭘 할 거냐에 대한 것을 썼는데요. 명칭은 그냥 수의사 트레이닝 센터라고 짓긴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수의사를 교육하겠다는 교육의 장소는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비임상 시야로 동물 실험의 공간을 좀 더 확충해서 그 공간을 가지고 여러 다각적으로 저희가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실험실이나 수술실이나 연구실을 갖춰두고 바이오벤처들이 돈이 많은 회사도 있지만 돈이 없는 회사들은 실험을 하고 싶은데 맡기기는 부담스럽고 그럼 같이 와서 우리가 조금 더 컨설팅해줘서 쿠킹을 해서 데이터가 잘 나오면 다시 가서 투자를 받아오라는 거죠. 투자를 받아서 다시 저희한테 아웃소싱을 주라는 어떤 실험실의 공유를 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의료기기 회사들은 당연히 유효성 시험해야 됩니다. 동물실험을 해야 되는데 제품이 나오면 또 홍보도 해야 됩니다. 홍보하려면 의사들을 데리고 와서 사람을 눕혀놓고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을 이용해서 똑같이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 의사나 동물 의사를 데리고 와서 트레이닝 센터에 장소를 제공하는 건데 그 장소를 제공하는 게 동물 실험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 센터를 여러 가지 저희 비즈니스 허브의 역할을 하겠다. 또 하나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가지고 오신 분들이 오셔서 실험을 하다 보면 저희가 옆에서 보다가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가 같이 쿠킹해 가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가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동물바이오 산업을 향후 국내 시장은 한 5조, 6조 합니다. 동물용 의약품은 그중에 1조, 2조인데요. 대부분 국내에 있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보다는 축산과 관련된 사업이 아직까지는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 돼지, 꿀벌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은데 저희는 그동안 저희가 반려동물을 보면서 미국이나 유럽을 지금 당장 가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뻥이지 않습니까? 준비도 잘 안 되는데 미국 유럽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한 게 그러면 우리보다 못하는 데가 어딜까라고 생각했던 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갔더니 정말 규모는 엄청 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수의사의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부족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3년 전에 동물병원에서 초청을 상해에서 되게 유명한 동물병원에서 갔는데 동물병원을 같이 하자고 해서 갔거든요. 그쪽에 상해에 갔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 동물병원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숨어서 피웠습니다. 진료하면서 피진 않았거든요. 근데 중국은 초음파를 보면서 담배를 피우고 보호자랑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이거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갔을 때 또 깜짝 놀랐죠.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근데 하드웨어 안에 있는 장비는 우리보다 더 좋아요. 근데 이거 왜 샀어요? 그러면 그냥 보여주기 위한 식입니다. MRI 있는데 한 번도 안 찍어봤습니다. 그냥 있는 겁니다.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저희가 누이펑이라는 그룹이 1,500개 병원이 가지고 있는 그룹인데 얘네들의 수의사를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데려와서 교육을 계속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걸 교두보로 저희의 좋은 지식, 좋은 제품을 중국에다가 수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건 사실 어렵다는 걸 이미 이제 파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중국에 있는 같은 그룹에 있는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회사들과 공유해서 그쪽에서 제품을 출시해서 저희가 영업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아마 중국의 펫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혹시라도 중국과 뭔가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펫 시장을 꼭 한번 보십시오.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많았어요. 제가 최근에 북경에 한번 갔는데 갔다 와서 제가 김철 회사님과 그 자리에서 뭐라냐면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울하다. 그 시장이 너무 커지니까 한국은 너무 진짜 거기에 비하면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조금 더 빨리 우리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펫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만 일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 자랑입니다. 저희 회사가 유효성 실험을 하다 보니 유효성 실험이라는 거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하는데 다 고부가가치는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비만 당뇨 실험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을 받아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수족구 백신의 동물 모델은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최우수상까지 받았고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쓰려면 저희한테만 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CJ 헬스케어의 수족구 백신 개발하는 팀과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계약을 땄고 그 계약은 어떻게 보면 고부가 가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회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물 모델을 많이 가지게 되고 저희만 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이 키워지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는 계속 늘어날 거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거는 또 뭐냐면 저희가 이제 신약 개발하는 과정 중에 실험을 하는 과정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아그라가 처음에는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였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게 발기부전 치료제로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물이 약물이 이제 어떤 특정 질환을 실험하다 보니 다른 질환 효과가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첫 번째 성과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항암제를 실험하다 보니 이 항암제가 안구건조증 치료제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특허를 냈고요. 그 특허를 에빅센이라는 회사에 라이센스 아웃해서 그게 현재 일상가 있습니다. 그분은 임상 가서 성공하고 저희는 그 특허를 가지고 동물용으로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간 치료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존에 있는 약물입니다. 기존의 약물을 어찌어찌 하다 보니 저희가 우연치 않게 어떤 좋은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전을 밝혔고 현재는 한국 및 미국 특허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 특허에 대해서는 모 제약회사에 현재 검토 중입니다. 왜냐하면 지방간 치료제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동물 실험하는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교수님보다는 믿음이 좀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거를 잘 검증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잘 되면 저희 쪽에서는 약간 수익이 좀 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실험하는 과정 중에 보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드럭 리포지션을 해가지고 저희가 특허를 내고 그걸 바이오벤처나 제약회사에 도움을 준다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 중에 이제 동물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제일 먼저 시간 관계상 좀 스킵하자면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알러지 면역 치료제는 아마 내년이면 출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임상시험 승인 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이라서 임상을 하면 됩니다. 임상은 사람처럼 임상이 1상부터 4상까지 있지 않습니다. 동물 임상은 동물병원에 있는 질환 모델을 선택해가지고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하면 그게 승인이 나는 거거든요. 다행히도 저희는 동물병원을 가지고 있죠. 관계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 모집이 굉장히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들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저희 회사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몇 가지 아이템과 같이 하고 있는 몇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템들이 현재 임상 가는 것도 있고 허가 완료가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향후에 저희가 2020년도 이후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겠다는 게 저희 회사의 동물 바이오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동물용 의약품 의료기기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그렇게 쉬워라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근데 단언컨대 동물용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저희가 하면 쉽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앞선에 있어서 빠르게 갈 수 있는 거는 사료 시장입니다. 펫푸드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시장에 같이 뛰어들자는 게 아니고 그냥 건식 사료가 아닌 수의사가 처방하고 수의사가 맞춤하고 수의사가 이렇게 관여하는 영양제 간식 사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급 사료와 간식과 영양제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 컨셉이거든요. 현재는 몇 가지 제품을 런칭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라인업을 좀 다각화해가지고 내년에 조금 활발하게 할 거고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아니면 같이 하고 있는 천연물 소재들을 여기에 태울 겁니다. 태워서 영양제를 만들 거고 좋은 간식을 저희가 만들어서 아마 프리미엄급 수의사가 처방한 그다음에 연구소가 활용한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제가 한 32페이지 동안 계속 설명드렸다는 걸 한 장으로 요약드립니다. 저희 회사 바이오 회사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나타내는 바이오 회사. 그걸 뭘로 돈을 버냐? 넷 컨설팅과 동물 실험으로 돈을 벌고 있고요. 앞으로도 5년이나 10년 정도는 꾸준히 성장할 거다. 그 다음에 상장 후에 많이 물어보시면 상장 후에 뭐 할 거냐? 그 시장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사업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동물 바이오 기업으로 꾸준히 준비해서 앞으로 준비해서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거라는 게 저희 회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회사는 동물 바이오 기업의 선두주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